이번 시간에는 IHQ 파워포인트 2022년 4월 A형 기출문제의 5번 슬라이드인 차트 스타일을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들려고 하는 시험지 요구 조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5번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요. 이 세로막대형 차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로막대형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차트 전체를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그 세부 조건을 위에서 하나씩 처리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든 슬라이드를 불러왔고요. 일단 이 상단 제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 중에서 이 두 번째 아이콘 차트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일단은 세로막대형 차트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엑셀 시트가 뜰 텐데요. 엑셀의 데이터 입력뿐만 아니라 전체 시트가 뜨기 위해서 이 화면 상단에 보면 엑셀 데이터 편집이라는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평상시 보던 엑셀 창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엑셀 데이터 창이 떴고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샘플 데이터인데 이 샘플 데이터를 지우고 우리 그 시험지에 있던 표 데이터를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요. 키보드 DELET, 딜리트 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칸인 A1번지는 비워놓고요. A2번지에 소화기, 엔터키 눌러서 이 두 번째 사춘기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2번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있는데요. 2017년이라고 입력하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규칙이 있을 때 자동 채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2017년에 클릭하면 이 오른쪽 아래에 초록색 점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흰색 반창고 모양 같이 생겼는데 이 초록색 점에다 갖다 놓으면 이 열십자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2021년까지네요.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하고 사춘기 데이터를 입력을 할 텐데요.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를 영역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 3669. 엑셀에서는 쉼표를 입력하지 말고 숫자만 일단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눌러줄 거고요. 1579.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2018년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엔터키를 눌러주면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는 입력을 했고요.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에서 지금 시험지에 보면 숫자에 쉼표가 들어가 있죠. 데이터 숫자가 있는 숫자 범위만 잡아주시고 이 화면 상단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 번째 있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면 숫자에 쉼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X를 눌러서 엑셀 창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을 닫고 보니까 차트가 보면은 2017년, 18년이 이 가로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로축과 이 범례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이 빈 공간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비어있는 데이터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데이터 범위와 행렬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지금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 선택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범위가 좀 다른데요. 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입력한 부분까지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이 행과 열이 바꿨기 때문에 이 행열 전환이라는 걸 눌러주면 이 행방향과 열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이제 엑셀 장을 다시 닫아보면 우리 시험지 유형처럼 이 X 가로축 방향에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가로축이 제대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차트는 정상적으로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할 건 차트 그 시험지에 보면 이 화면 상단에 차트 제목이 나왔고 이 아래에 데이터 표가 나왔죠. 이 차트 제목과 데이터 표가 나오게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에 보면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보면 이 왼쪽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 제목과 데이터 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축 제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모양은 비슷하게 됐고요. 이제 화면 상단에 있는 요구 조건 차트 전체를 도둠의 16포인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클릭을 한번 해서 차트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홈 탭으로 가서 차트 제목을 도둠체 그리고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차트 전체가 도둠의 16포인트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곽선을 주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도형 윤곽선에서 이 검정색을 주시면 윤곽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보면 바깥에 선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외곽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부 조건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조건, 이 첫 번째 있는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 궁서 24포인트 굵게 흰색으로 채우고 이 테두리 검정색 선을 주고 이 그림자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제목을 클릭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이 차트 제목을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잡아주시고 유인물에 있는 차트 제목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했고요. 입력한 상태에서는 그 텍스트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해가 점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이 왼쪽에 있는 ESC 키를 누르면 이 바깥에 있는 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텍스트가 모두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글꼴을 궁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글꼴의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이 궁서 글꼴 맨 아래 첫 번째 있는 속성이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채우라고 하는 건 이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테두리라는 건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이 세 번째 도형 효과에 가셔서요. 이 그림자 오프셋 왼쪽,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왼쪽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 제목에 대한 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시험지 봐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점에 있는 세부 조건에 보면 이 차트 영역은 노란색, 이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를 이 빈 곳에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 클릭하셔서 차트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도형 채우기를 이 노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금선 사이에서 이 빈 곳에 갖다 놓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클릭하셔서 그림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이 눈금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눈금선을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로 눈금선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세부 조건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세부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조건은 이 사춘기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네요.
지금 보면은 이 주황색 막대가 사춘기인데요. 이 주황색 막대를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16부터는 이 콤보 상자, 이 콤보라고 해서 두 개의 차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두 번째 사춘기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셔서 꺾은 선형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조축을 체크해주면 이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조건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2019년 수화기 계열만 값 표시가 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란색 막대가 수화기인데요.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면 이 수화기 계열이 모두 선택된 상태이고요. 2019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 동그라미 선택 상자가 2019년만 선택되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보면 이 왼쪽에 첫 번째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중에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면 7876이라는 숫자가 이 윗부분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구 조건까지는 했는데요. 이 세부 조건에는 없지만 시험지 이용하고 다른 내용들을 이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저희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시험지 이용해 보면 0으로 나오죠. 이 Y축에 있는 갑축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갑축의 선을 검정색 실선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축을 클릭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면 이 오른쪽에 축 서식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값은 0이고요. 이 최대값은 메뉴에 있는 숫자는 16,000. 그리고 이 주 단위가 2000씩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값을 변경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이 표시 형식 있는데요. 클릭. 이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지금 범주가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이 회계를 클릭해서 범주를 숫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0자리 빼기 대신에 이 0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축서식 화면 상단에 보면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 메뉴를 클릭하시고 지금 선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해 보면 이 왼쪽에 선이 검정색 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클릭으로 선택.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면 이 축 옵션 메뉴로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최소값은요. 최대값은 10,000. 주 단위가 2000씩 꺼지기 때문에 주 단위를 2000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이 빼기 표시를 0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화면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이 표시 형식을 클릭. 이 범주를 회계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축서식에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선이 조금 살짝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선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눈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눈금을 클릭해보면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바깥쪽을 클릭을 해서 없음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주 눈금을 이 바깥쪽으로 하면 이 바깥쪽으로 선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까지 바꿔봤습니다. 시험지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2016에는 이 표선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는데요.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나오는데 이 표를 시험지처럼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채우기 및 선, 그리고 이 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번에 차트 안에 있는 도형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 홈 탭에서 도형 중에서 별 및 현수막 안에
시험지에서 의미하는 폭발 1번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서식에서 해도 되지만요. 이 빠른 스타일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 빠른 스타일을 눌러보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엔터 눌러서 두 줄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에 보면 표에 있는 도형은 굴림의 18포인트, 글꼴은 굴림, 글씨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이 시험지처럼 이 도형이 글씨가 다 들어가게 도형 크기를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험지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꺾은 선형 차트에 보면 이 표식이 좀 크게 나오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꺾은 선에 이 표식을 클릭으로 먼저 선택해 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가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페인트 통을 클릭해 주시고 이 표식을 클릭, 표식 옵션을 클릭.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제공을 선택해 주시고 이 형식은 시험지에 유형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크기가 조금 크게 나왔기 때문에 크기를 12포인트 정도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번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과 차트 안에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